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라린의 식물생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홈 가드닝 장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는 특히나 현저하게 부족해진 일조량과 습도, 통풍 등을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사용해 본 후기를 토대로 전달해 드리는 영상이니 여러분의 가드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구매처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보시기 전 더보기란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물등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제가 식물등을 사용하게 된 계기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혹은 시간대에 따라 요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식물 성장에 필요한 일조량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어서 보충해 주어야 했어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너무나도 길었었는데 식물등이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일조량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웃자라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식물의 고수가 아니다 보니 한번 웃자란 식물들의 수영을 다시 정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는 식물들은 성장에 필요한 일조량으로 광합성을 해야 하는데 부족한 일조량 탓에 광합성을 못해 에너지를 충족할 수 없어서 줄기가 길어지거나 형태와 모양이 볼품없이 자라거나 잎이 노란색으로 하엽이 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등을 썼고요. 네 번째는 과습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죽어갈 때 심폐소생시키는 데는 식물등만한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베고니아와 제라늄에 꽃을 피우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드닝을 하시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식물등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식물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식물등은 식물의 광합성과 잎의 성장 촉진을 위한 최적의 빛을 제공해 주는데요. 파란색 파장은 식물 성장과 광합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빨간색 파장은 괴화 및 열매 결실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색이 섞인 보랏빛의 파장이 식물 성장에는 최적화된 빛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등의 형태는 바형, 전구형, 패널형 등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격과 빛의 색깔, 빛의 전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였는데요. 화분 선반에는 패널형 20W LED를 선택했고요. 중형 이상의 화분에는 필립스 파 38 16W 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 거실에는 햇빛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머물다 가는 데다 거실창 양쪽으로는 빛의 사각지대여서 자연광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인데요. 베란다와 거실 창 쪽 빛의 강도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낮은 룩스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음지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빛의 강도가 1000룩스인 걸 보면 반양지 식물이 대부분인 클라리에게는 식물등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필립스 파 38 16W LED의 경우는 제가 2년 넘게 사용 중인데요.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식물등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식물에 적용이 가능하고 빛의 색깔이 백색이었고 25,000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일반 형광등에 비해 수명이 길고 전기요금을 5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무게가 364g으로 무거워서 탁상용이나 집게형 스탠드 등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컨트롤이 되지 않아 고개 숙인 식물등을 경험하시게 될 수 있으니 장 스탠드를 이용하시거나 천정 등으로 사용하시는 게 유용합니다.
설치는 천정용 고리 라사를 이용해서 설치를 간편하게 하였는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선반에 설치한 패널형 20W LED 등은 아마존에서 구입을 하였는데요. 처음 택배를 받았을 때는 볼품이 없어 이게 뭐지 했는데 설치하고 보니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두께가 납작해서 선반에 달았을 때 식물과의 거리가 유지되어서 좋았고요. 보라색의 파장은 식물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사람의 피부와 눈에 안 좋을 수 있어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빛을 선택하였는데요. 패널형 LED 등은 웜 화이트와 레드가 혼합된 조명으로 따뜻한 흰색 조명을 제공하여 눈의 피로를 덜어주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조립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선택 조립이 가능했고요. 처음에 BCL 선반에 사용하려고 3개를 주문했다가 만족도가 높아서 추가 주문을 해서 레르베리 선반에도 사용 중입니다. 조립하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식물등 설치 후 룩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까요? 수치 차이만 보아도 현격한 빛의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잘 자라는지 식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성장기도 아닌데 계속해서 새 잎을 내어주고 있고요. 꽃도 피워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식물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른 장비들은 가정에서 다들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장비는 가습기입니다. 이사 오기 전 집은 이중창이어서 겨울에도 습도가 60% 이상은 되어서 가습기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여서인지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습도가 50%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쿠 히말라야 타워형 가습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84cm의 타워형 디자인으로 높은 높이에서 수직 방향으로 분사하기 때문에 미스트가 넓은 범위에 높고 고르게 분사되어서 퍼집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고요. 용량이 3.3L 대용량의 물통이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물을 넣어주면 되어서 편리했어요. 단순하게 다이얼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작동하기 쉬웠습니다. 다만 미스트가 나오는 노즐이 양방향으로 분사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 서큘레이터입니다. 겨울철에는 환기를 제대로 시키기가 어려운데요. 온도가 높은 시간대에 거실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고 그 외의 시간에는 계속 서큘레이터를 켜서 공기를 순환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자주에서 구입한 제품인데요.
상하 좌우로 회전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드닝의 바로미터가 되어주는 온습도계입니다. 온습도계를 베란다와 거실 곳곳에 배치하여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거실 온도는 21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습도는 최소한 50%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카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가 샤오미 온습도계를 저렴해서 구입을 했는데 너무 콤팩트해서 놀랐는데 사용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한 온도계여서 에어컨이나 가습기에 연동해서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되면 에어컨이나 가습기가 자동적으로 켜지게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장비는 아크릴 온실이에요. 안스리움이나 필로덴드론처럼 높은 습도를 요구하는 아이들을 위해 구입을 했는데 베고니아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글로스터님이 판매를 하시는데 수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오니 문의해 보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클라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드닝 장비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만 오면 식물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는 장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좀 더 쉬운 가드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